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내무부는 오늘 연방 상원 결선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내무부는 오늘인 19일 연방 상원 결선 투표의 결과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것으로 민주당 존 오소프 당선인과 민주당 라파엘 워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오소프 당선인은 50.61%의 표를 받았으며 워녹 당선인은 51.4%의 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이 진행된 이후에 두 의원의 취임 선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로레 맥도날드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두 개 투표소의 일부 결과를 업로드하지 않은 실수가 발견되어 오늘 오전에 결과를 다시 인증해야 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표는 대부분 공화당 후보에 대한 표였지만 상원 결선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 2석을 모두 차지하여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 됐습니다. 부통령의 표가 타이브레이커로 작용하는 만큼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워싱턴 DC 의사당 서쪽 계단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주 전 의회 난입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취임식 불참 등 예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일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됩니다. 장소는 워싱턴 DC 의사당 서쪽 계단에 마련된 특별 무대입니다. 취임 선서는 정오 직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 헌법에 따라 정오인 낮 12시에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도 같은 시각 종료됩니다. 해리스 당선인이 라틴계 최초 연방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로 대법관 앞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 후 취임사를 통해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번 취임식 참석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000여 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취임식 이후에는 군서열을 받게 되며 취임 첫날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취임식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1869년 이래 152년 만에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찍 백악관을 나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고별 행사를 갖고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플로리다 팜비치 소재의 개인 리조트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관례상 퇴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북쪽 현관 포티코에서 차기 대통령을 맞은 뒤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의회 의사당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지난주 미주 한인의 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오스카상 유력 후보작으로 예식되는 미나리의 출발이 매우 좋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비평가협회를 비롯해 미 여성 영화기자협회,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등 총 13개의 여우 조연상을 석권했습니다. 윤여정은 극중 딸 모니카와 사위 제이콥의 부탁으로 어린 손자 데이빗과 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서 함께 살게 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정이삭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연출과 각본에 참여했으며 각본상을 비롯해 덴버 비평가협회의 외국어 영화상도 휩쓸며 오스카를 향한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나리는 지난해 12월 뉴욕과 LA에서 개봉했으며 한국에서는 오는 3월 개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연방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제닛 옐런은 오늘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대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19일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옐런 장관 지명자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right now, with interest rates at historic lows, the smartest thing we can do is act big. In the long run, I believe the benefits will far outweigh the costs.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 1,400달러 추가 지급,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런 장관 지명자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take on China's abusive, unfair, and illegal practices. We're prepared to use the full array of tools to address. Of course, it is important over time to work with our allies. 옐런 장관 지명자가 인준될 경우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재무장관이 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 정부를 건너뛰고 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구매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 소속 셀린 군더 박사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주정부의 직접 구매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앞서 화이자에게 서한을 보내 1대1 거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통이 더딘 상황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백신을 할당받지 않고 직접 구매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472만 6,302명, 누적 사망자는 41만 9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8,5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5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8만 9,676명, 누적 사망자는 11,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94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0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3만 8,768명, 신규 2,79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5,424명, 누적 사망자는 628명입니다.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6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2,813명, 누적 사망자는 82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6,363명, 누적 사망자는 62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2명, 신규 사망자는 6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크레이그 오웬 캅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더 이상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87G는 지정된 법 집행기관에 이민 단속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이민자에 대한 신원조회, 억류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웬 셰리프 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웬 셰리프 국장은 287G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캅 카운티의 치안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오늘인 19일과 내일 이민국의 모든 현장 사무소와 신청 지원센터 등의 대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직원들과 더불어 신청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날짜에 대면 서비스가 예약된 경우 일정을 재조정한 뒤 새롭게 예약일을 정해 안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전 미국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올림픽에 출전해 개영에서 금메달 2개를 딴 클리트 켈러는 의회 난동 사태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학 시절 은사와 통화하며 실망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당 난입 당시의 사진이 공개되자 켈러는 다니던 부동산 회사에서 해고됐고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해온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탄핵 변호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는 각지에 만연한 유권자 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기 때문에 폭력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을 격분시켰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탄핵 심판에 직면한 데에는 줄리아니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